안녕하세요. 6학년 1학기 사회 1단원 세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5.18 민주화 운동에 대해서 공부했었는데요. 그때 정리했던 공책을 보면서 간단하게 복습해보고 이번 시간 공부하도록 할게요. 5.18 민주화 운동에 앞서서 1961년에 있었던 박정희가 일으킨 5.16 군사정변을 빼놓을 수 없겠죠. 박정희가 쿠데타를 일으킨 이후에 박정희는 대통령을 계속하고 싶어서 헌법을 계속 바꾸게 됩니다. 그것이 삼선 개헌입니다. 그 다음 거기에 그치지 않고 유신 헌법이 생기게 되는데요. 1972년 10월에 박정희 정부가 정권 유지를 위해서 또다시 헌법을 바꾸게 됩니다. 그 바뀐 헌법의 내용은 1번, 2번, 3번 다음과 같습니다. 그로 인해서 박정희 정부가 독재 정치를 하게 되었고 국민들이 참다 못해 독재 정치 반대 시위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 이제 5.18 민주화 운동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그 배경에는 박정희가 김재규라는 자신의 부하에게 살해당한 이후 전두환이 또다시 쿠데타를 일으킨 일이 있습니다. 전두환이 이끄는 신군부는 국민의 민주화 요구를 무시하고 무력을 사용해서 국민들을 탄압하기 시작했죠. 그로 인해서 5.18 민주화 운동이 광주라는 도시에서 시작되게 되는데요. 전두환은 이를 진압하기 위해서 계엄군을 보냈고 계엄군은 총칼로 시민들을 죽거나 다치게 하며 제압했습니다. 시민들은 시민군을 만들어서 대항을 했지만요. 계엄군이 전라남도청을 공격해서 시민군을 제압시켰고 이 과정에서 또다시 많은 희생양들이 발생했습니다. 하지만 이 5.18 민주화 운동의 의의는요. 부당한 정권에 맞서 민주주의를 지키려는 의지를 보여주었고 우리나라 민주주의의 발전에 밑거름이 됐을 뿐만 아니라 세계 여러 나라에도 영향을 주었다고 합니다. 자, 전두환 정부 시기의 사회 모습은요. 민주주의가 무너진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신문과 방송을 통제하고 언론을 통제하고 정부를 비판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 다음 국민들의 알 권리를 막았고요. 민주주의를 요구하는 사람들을 무자비하게 탄압하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자, 그러면 이어서 오늘은 6월 민주항쟁에 대해서 공부할 건데요. 교과서 22페이지를 펴세요. 오늘도 공책 정리는 이어집니다. 자, 6월 민주항쟁에서 국민들의 민주화 노력을 알아봅시다. 4.19 혁명, 5.18 민주화 운동, 그리고 6월 민주항쟁의 공통점이 뭘까요? 바로 국민이 스스로 민주화를 위해서 노력했다는 점이겠는데요. 자, 여기 첫 번째 줄부터 함께 읽어볼게요. 전두환은 5.18 민주화 운동을 강제로 진압한 후 간선제로 대통령이 되었다. 자, 간선제 유신헌법에서 나왔었는데요. 간선제는 여기 보시면 일정 수의 선거인단을 구성해 이들에게 대표자를 뽑게 하는 선거제도입니다. 기억하고 계시죠? 전두환 정부는 신문과 방송을 통제해 정부를 비판하는 내용을 내보내지 않고 유리한 내용만 전하도록 했다. 정부는 국민들의 알 권리를 막았으며 민주주의를 요구하는 사람들을 탄압했다. 바로 전두환 시대의 사회 모습이었습니다. 1987년에 민주화 운동에 참여했던 대학생 박종철이 좀 가까이 할게요. 강제로 경찰에 끌려가 고문을 받다가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마치 우리 저번에 4.19 혁명 때 김주열 열사요. 마산에서는 시위에 참여한 많은 시민들과 학생들이 경찰의 폭력적인 진압으로 죽거나 다치는 일이 일어났다. 특히 이 시위에 참여했다가 실종된 고등학생 김주열이 마산 앞바다에서 죽은 채로 발견되자 이 사건과 유사한 사건이 또다시 일어나게 됩니다. 대학생이에요. 이번에는 대학생 박종철이
고문을 받다가 사망했다고 합니다. 시민들과 학생들을 이 사실을 숨기던 정부에 고문을 금지할 것과 책임자를 처벌할 것을 요구했다. 여기 보시면 박종철 사망 사건을 다룬 신문 기사들이 이렇게 있었는데, 살인, 고문, 폭력, 정권 물러가라. 고문을 금지할 것을 요구했다는 것이죠. 여기도 있어요. 고문 추방, 민주화, 국민 평화, 대행진. 고문을 없앨 것을 주장하며 행진하는 시민들. 행진이라는 건 길을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줄을 서서 길을 걸어가는 건데요. 평화로운 시위 방법이라고 볼 수 있겠죠. 무기도 없고 무력도 없고 폭력도 없습니다. 자, 그러면 공책을 펴시고요. 우리 항상 이런 사건들이 있으면 배경, 그리고 과정, 또 결과, 의의 이런 것들을 적게 했었는데요.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배경부터 시작하도록 할게요. 6월 민주항쟁. 배경. 민주화 운동에 참여했던 누구? 김주열 열사랑 헷갈리시면 안 돼요. 박종철이 고문을 받다가 돌아가십니다. 이에 분노한 국민들이 무엇을 요구했죠? 고문 금지. 다음 책임자 처벌. 다음 여기 있습니다. 23조. 전두환 정부는 직선제 내용이 포함되도록 헌법을 바꿔야 한다는 국민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면 국민들이 고문 금지, 책임자 처벌, 플러스 직선제 실시를 요구했다는 것이겠죠? 그러나 받아들이지 않았고요. 이후 시위가 이어졌고, 이 과정에서 대학생 이한열이 경찰이 쏜 최루탄에 맞아 사망했다. 또 다른 희생자 분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분은 바로 이한열 열사시고요. 이것도 6월 민주항쟁의 배경이 됐겠죠. 시위 중 대학생이셨어요. 이한열이 경찰의 최루탄에 맞아 사망. 자, 이제 6월 민주항쟁의 본격적인 시작이 됩니다. 시민들과 학생들은 전두환 정부의 독재에 반대하고 대통령 직선제를 요구하며 전국 곳곳에서 시위를 벌였다. 이것이 바로 6월 민주항쟁 1987년입니다. 결국 당시 여당 대표는 직선제를 포함한 민주화 요구를 받아들이겠다고 발표할 수밖에 없었다. 이것이 6월 29일 6.29 민주화 선언입니다.
같은 해 6월 29일이었던 것이죠. 그러면 배경 다음 전개로 가봅시다. 1987년 6월 전두환 정부의 독재에 반대하고 대통령 직선제죠. 전국 곳곳에서 시위가 일어났습니다. 그 결과 당시 여당 대표는 직선제를 포함한 민주화 요구를 받아들이겠다고 했죠. 이것이 바로 6.29 민주화 선언입니다. 자, 여기 또 사진을 보시면 대통령을 내 손으로, 이게 바로 뭐라고요? 대통령 직선제. 이 대통령 직선제 하나를 위해서 정말 많은 국민들이 거리로 나서서 직접 민주화를 요구했어요. 그만큼 이 대통령 직선제라는 것이 민주주의를 대표하는 제도라고 볼 수가 있겠지요. 6월 민주항쟁 중 경찰이 쏜 최루탄에 맞아 사망한 이한열을 추모하려고 모인 사람들. 자, 이분이 이한열 열사시고요. 인터넷 찾아보면 그 최루탄에 맞은 그 순간을 찍은 사진도 굉장히 유명한 사진이 있어요. 나올 거예요. 근데 좀 무섭고 마음이 너무 아프니까 교과서에는 실리지 않은 것 같아요. 다음 페이지 넘길게요. 국민들은 불법적으로 잡은 권력을 유지하고자 민주주의를 탄압했던 정권에 맞서 싸워 승리한 것을 기뻐했다. 6월 민주항쟁은 우리 사회 여러 분야에서 민주적인 제도를 만들고 그것을 실천해 나갈 수 있게 한 중요한 사건이었다. 잃어버린 대통령 직선제를 다시 되찾을 수 있었던 사건이었죠. 6.29 민주화 선언 발표를 다룬 신문 기사를 보며 기뻐하는 시민들. 여기 작게 써진 한자를 보시면 직선제 개헌, 그러니까 간선제였던 것을 직선제로 다시 바꾸겠다는 내용이라고 합니다. 굉장히 표정이 승리한 것을 기뻐하는 표정인가요? 봅시다. 맞는 것 같네요. 얼마나 기뻤을까요? 자, 그러면 여기 만화 보기 전에 의의가 빠질 수 없겠죠? 의의는 시민들의 무엇에 대한 의지? 민주화죠. 의지를 보여주었다. 또 6.29 민주화 선언을 이끌어내. 무엇을 이루었죠? 대통령 직선제를 이룸. 또
우리 사회 여러 분야에서 민주적인 제도를 만들고 실천하게 함. 자, 이런 의의가 있습니다. 다시 교과서 24쪽. 6.29 민주화 선언은 어떤 내용을 담고 있을까? 시민들의 6월 민주항쟁을 통해서 이루어낸 6.29 민주화 선언은 대통령 직선제, 직접 뽑는 거죠. 언론의 자유 보장, 언론을 통제할 수 없게 하는 거예요. 지방자치제 시행. 자, 지방자치제 시행이 뭐냐면요. 지방자치라는 것은 일정한 지역을 기초로 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있어요. 뭐 예를 들면 도청, 시청 이런 기관을 말하는데 지방자치단체가 중앙정부로부터 자율성을 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앙정부를 지금으로 말하면 청와대죠. 청와대가 모든 것을 지방자치단체에 시킬 수가 없는 거예요. 지방자치단체가 생기면서 중앙정부의 독재를 막을 수 있는 거죠. 자신이 속한 지역의 일은 주민 스스로가 처리한다는 민주정치의 굉장히 기본적인 요구에 기초를 두고 있는 것이 이 지방자치제예요. 내가 사는 지역은 주민이 직접 요구해서 일을 처리할 수 있는 것이죠. 다음, 지역 감정 없애기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6월 민주항쟁 이후 헌법을 개정하거나 법을 새롭게 만들어 이러한 내용을 실천해 나갔다. 첫 번째, 대통령을 국민이 직접 뽑는 것이 중요해. 국민의 힘을 보여줄 수 있게 되어 다행이야. 직선제 말하는 거죠, 직선제. 그 다음, 현재 시행되고 있는 정부 정책은 잘못된 것 같아. 뉴스를 보고 국민도 정부가 하는 일의 잘잘못을 판단할 수 있게 해야 해. 이거는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는 거죠. 언론이 통제돼 버리면 정부가 하는 일을 전부 다 잘하고 있다. 거짓말로 얘기해도 국민들은 알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걸 막기 위해서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우리 지역에서 생긴 문제는 정부보다는 우리가 해결하면 좋겠어. 우리 지역의 일을 우리가 더 잘 결정할 수 있어. 자, 이 사람들은 이 지역에 사는 주민들인 거예요. 이것이 바로 지방자치죠. 지방자치제도. 사는 지역이 다르지만 친하게 지내야 해요. 이것은 국민들이 조금 더 화합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서 정부가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하는 기반이 되겠지요. 자, 여기까지 하고 공책 정리를 마치고요. 여러분들은 교과서 25페이지를 한번 채워보도록 합시다. 자, 그럼 오늘 수업 여기까지. 안녕.